여러분,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오이 있으시면 당장 드시는 걸 멈춰주세요. 오이 드시면서 혈당이 오히려 오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수치가 제자리거나 더 나빠지셨다면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한국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오이를 잘못 드시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방법이 오히려 혈당과 혈압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오이를 제대로 드셔서 혈당을 내리고 혈압을 잡는 정확한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이가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두 번째, 오이를 드시면서도 효과를 못 보시는 결정적인 이유와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 오이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조합. 네 번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 올바른 섭취법. 다섯 번째, 오이와 함께 드시면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잡아주는 부엌 속 진짜 보물들. 다섯 번째가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전남 순천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시는 박순례 어르신입니다. 올해 68살이신데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3년이 됐고 고혈압까지 겹쳐서 매일 아침 약을 한 줌씩 드시고 계셨어요. 처음 배웠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손녀딸 학교 운동회에 못 갔어요. 허이스 힘이 없어서요. 애가 할머니 왜 안 왔냐고 울었다는 얘기를 전화로 들으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프다는 게 단순히 몸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손녀딸 운동회, 손자 재롱잔치. 그런 소소한 일들을 옆에서 지켜봐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박순례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달 동안 실천하셨어요. 공복 혈당이 188에서 126으로 내려왔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혈압약도 조정하셨고요. 그 한 줄이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이가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오이를 잘라보시면 속이 거의 다 물이죠. 맞습니다. 오이의 95% 이상은 수분이에요. 그런데 이 수분이 그냥 물이 아닙니다. 칼륨, 마그네슘, 쿠크루비타신, 피세틴, 실리카 이런 성분들이 녹아있는 천연 치유액이에요. 마치 몸속을 구석구석 씻어주는 맑은 샘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압이 왜 오르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오래된 집의 수도 파이프를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파이프 안쪽에 물때가 끼고 녹이 쌓이면서 물길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양의 물을 보내려면 더 강한 압력이 필요하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짜게 드시고 기름지게 드신 것들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고 그걸 억지로 밀어내려다 보니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이의 칼륨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천적이에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이 혈관벽에 들러붙거든요. 그런데 칼륨이 들어오면 그 나트륨을 잡아당겨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자석처럼요. 짜게 드시던 습관이 오래되신 어르신들한테 오이가 특히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엔 당뇨 이야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배달부예요. 세포문을 열고 당분을 쏙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세포문의 자물쇠가 닳고 녹슬면 배달부가 아무리 와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당분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을 그냥 떠돌게 됩니다. 이게 혈당이 높은 상태예요. 이 자물쇠는 왜 낡는 걸까요? 간이 지쳐 있을 때 주로 생깁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이에요. 이 공장이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 지칩니다. 거기에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세월까지 쌓이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간이 지치면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이의 쿠크루비타신이 이 지친 간을 살려줍니다.
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간 세포 사이에 낀 지방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간이 깨어나면 인슐린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자물쇠가 잘 열리니까 혈당이 내려가는 겁니다. 약이 하는 일을 음식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오이 한 개가 혈관을 청소하고 간을 살리고 혈당을 내리고 무릎까지 도와줍니다. 시장에서 오이 한 봉지 값이면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만한 보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이를 드시면서도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오이를 드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봐요.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하세요. 오이지로 먹어요. 오이 냉국으로 먹어요. 당근이랑 갈아서 마셔요. 그 말씀을 들으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드시면 오이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심각한 실수 첫 번째입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겁니다. 당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맞아요. 오이도 좋아요. 그런데 이 둘을 함께 갈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비타민 C를 분해해서 없애는 거예요.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당근에 이 효소가 만나는 순간 파괴해버립니다. 함께 갈고 나서 불과 5분 안에 비타민 C의 80%가 사라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갈아서 식탁에 올려놓는 그 짧은 시간에 이미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이와 당근은 반드시 따로 드세요. 오이는 오이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드시면 됩니다. 굳이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세요. 익히면 그 효소가 활동을 멈추거든요. 두 번째 실수, 오이지와 장아찌로 드시는 겁니다. 어르신들 오이지 참 좋아하시죠? 짭짤하고 아삭하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반찬 없어도 되잖아요. 그 맛이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오이지는 더 이상 오이가 아닙니다. 소금 덩어리예요. 오이지 한 조각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크기 한 조각에 600에서 800mg이에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30에서 40%가 한 조각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세 조각 드시면 거기서만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넘겨버려요. 오이의 칼륨으로 혈압을 낮추려다가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와서 혈압을 오히려 올려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제로가 되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가 됩니다. 세 번째 실수,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 겁니다. 껍질이 거칠다고 깎아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오이의 좋은 성분 대부분이 껍질과 껍질 바로 안쪽에 녹색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쿠쿠르비타신도, 피세틴도, 실리카도 거기에 있어요. 껍질을 깎으시면 좋은 성분의 70%를 버리시는 겁니다. 껍질이 신경 쓰이시면 굵은 소금으로 30초 박박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헹구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실수,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겁니다. 오이를 아침에 잘라서 저녁에 꺼내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이를 자르고 나서 30분만 지나도 공기와 닿으면서 비타민C가 빠르게 산화되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오이는 반드시 드시기 직전에 자르세요.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이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오이는 혼자 드셔도 좋지만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황금조합 첫 번째, 오이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펙틴이 장 안에서 끈적한 그물 같은 걸 형성해요. 그 그물이 식사할 때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확 늦춰줍니다. 혈당이 식사 후에 갑자기 치솟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오이의 칼륨이 혈관을 청소하는 동안 사과의 펙틴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역할을 나눠서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이 한 개와 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세요. 사과는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과당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황금조합 두 번째, 오이와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드신 전통식품이에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오이의 칼륨과 만나면
혈관 탄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탄력을 찾으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돼요. 두부 밥물을 오이와 함께 드세요. 특별한 요리 안 하셔도 됩니다. 간장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도 되고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돼요. 황금조합 세 번째, 오이와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 간에 낀 지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오이의 쿠쿠르비타신과 달걀의 레시틴이 함께 작용하면 간 청소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두 가지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아침에 달걀 2개를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면서 오이와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이 하루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침 최강 세트입니다. 황금조합 네 번째, 오이와 마늘입니다. 우리 음식에 마늘이 빠지면 맛이 없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오이의 칼륨이 더해지면 혈압을 잡는 효과가 한층 강해져요. 마늘은 날것이 효과가 가장 좋은데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구워서 드세요. 에어프라이어에 마늘 2-3쪽을 5분 반 구우시면 매운맛도 줄고 소화도 잘 됩니다. 황금조합 5번째, 오이와 들기름입니다. 오이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오이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기름 성분이 있어야 더 잘 흡수되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먹기 직전에 들기름 한 작은술을 뿌리기만 하면 돼요. 요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입맛에도 친숙하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황금조합 5가지를 정리했어요. 사과, 두부, 달걀, 마늘, 들기름. 모두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고 이미 부엌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 올바른 오이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오이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움직이거든요. 아침의 몸 상태와 오후의 몸 상태가 달라요. 아침에 눈 뜨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물 한 잔입니다.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과 간을 깨우는 첫 번째 신호예요. 잠자던 공장에 전원을 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드신 후 20분에서 30분 지나서 오이를 드세요. 아침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기 직전에 자르셔서 드세요. 오이 1개와 사과 반쪽을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2가지를 드신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이와 사과를 먼저 드시면 위장에 팩틴이 먼저 깔려요. 그 위에 밥과 반찬이 올라가면 당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신 그룹이 그러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9%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을 드신 게 아니에요. 먹는 순서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점심은 채소부터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이를 따로 드시지 않더라도 반찬 중에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김치도 괜찮아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2번째 오이를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배가 출출해지면서 과자나 빵 드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죠? 바로 그때 오이를 드시는 거예요. 들기름 한 작은술에 레몬즙 몇 방울을 뿌려서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저녁 식사 전까지 든든하게 버티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마치세요. 저녁에도 채소를 먼저 드시는 원칙은 그대로 지키시고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을 저녁 반찬으로 챙기시면 좋습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자는 동안 간이 쉬어야 다음날 아침에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하루 내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이가 아무리 좋아도 수분이 충분해야 그 성분들이 몸 안에서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루에 컵으로 7잔에서 8잔,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1시간에 한 컵씩 나눠서 드세요. 처음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건 1-2주만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오히려 물을 충분히 드시면 변비가 해결되고 몸이 가벼워지세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잡아주는
부엌 속 진짜 보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수입 영양제 필요 없어요. 우리가 늘 먹어온 것들 안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부엌 보물 첫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 까실 때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시죠? 그 눈물이 사실은 약이에요. 양파를 자를 때 나오는 자극 성분 안에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이 퀘르세틴이 혈관 벽에 쌓인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이의 칼륨이 혈관을 청소한다면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관의 염증이 다시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혈압 관리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양파는 날것으로 드실 때 효과가 가장 좋아요. 매운맛이 힘드신 분들은 얇게 썰어서 찬물에 15분 담갔다가 드세요. 매운맛은 빠지고 퀘르세틴은 그대로예요. 양파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퀘르세틴이 알맹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깨끗이 씻어서 물에 넣고 끓이면 황금빛 차가 되는데 약간의 꿀을 더하시면 드시기도 편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부엌 보물 두 번째, 된장입니다. 우리 전통 된장이 당뇨와 고혈압에 좋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된장은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익균들이 우리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장 건강과 혈당 조절이 직접 연결돼 있다는 게 점점 더 밝혀지고 있어요. 장이 건강하면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된장국을 드신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된장국 끓이실 때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된장은 마지막에 넣고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끄세요. 오래 끓이면 유익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재래식 된장을 드세요. 부엌 보물 세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스스로 혈관을 청소하는 기계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성분이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신장 손상을 늦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기관이에요. 그걸 미리 막아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전자레인지로 2분이면 충분하고 살짝 쪄서 드시면 됩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오이의 비타민C가 브로콜리 성분 흡수를 도와줘서 효과가 더 강해져요. 부엌 보물 네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혈당 조절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녹차를 하루 두세 잔씩 꾸준히 드셨을 때 공복 혈당이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혈압도 함께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녹차는 하루 2잔에서 3잔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드시지 마시고 오전이나 오후에 드세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면 쓴맛이 줄고 영양소도 잘 추출됩니다. 부엌 보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양파, 된장, 브로콜리, 녹차, 전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오이와 함께 꾸준히 드시면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눈에 띄는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는 칼륨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나트륨을 내보내 혈압을 내려줍니다. 쿠크르비타신이 간을 살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줘요. 피세틴이 노화세포를 청소하고 실리카가 무릎 연골을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게 오이 하나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당근과 함께 갈지 마세요. 오이지와 장아찌는 드시지 마세요. 껍질째 드시고 드시기 직전에 자르세요. 세 번째, 오이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은 사과, 두부, 달걀, 마늘, 들기름입니다. 네 번째, 아침에 물 한 잔 후 오이 1개와 사과 반쪽,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오이 1개의 들기름과 레몬즙, 식사는 항상 채소 먼저입니다. 5번째, 양파, 된장, 브로콜리, 녹차를 오이와 함께 꾸준히 드세요.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걸 전부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20분 뒤에 오이 한 개를 껍질째 드시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불러오고 그 변화들이 쌓이면 2달 후에 박순례 어르신처럼 손녀딸 손잡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도와드리는 정보입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식습관을 바꿔서 수치가 좋아지면 그때 선생님과 함께 약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고만 계시지 말고 오늘 저녁 부엌에서 오이 하나 꺼내는 것까지 이어가 주세요. 댓글로 오이라고 남겨주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건강하셔야 손주들과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안에 있는 오이 한 개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하루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에 오이를 드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